물리 원이고, 물리 원은 원래는 그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고요, 원래. 이게 수능을 배우는 거를 전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1 과정은 사실 수능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내신에 중요한 거고, 뭐 물리 원이나 아니면 화학 원이나 이런 거는 수능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게 뭐 탐구 과목 중에 뭐 이과다 그러면 이제 탐구 과목 중에 뭐 물리원, 화학원, 뭐 지구과학원, 뭐 생원, 그리고 투도 다 있습니다. 투도. 근데 다 듣지는 않아요. 이게 선택 과목이어가지고 2학년 때 되면은 이 중에 한 3개 정도 선택해서 듣고, 물론 내신은 중요해요. 내신은 중요한데 이 8개 중에 2개만 선택하는 거죠. 수능을 볼 때. 2개만 선택해서 뭐 물원, 뭐 생원, 뭐 화원, 생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보는 거. 아니면 이제 투를 학교마다 투 과목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만약에 있잖아. 그러면 듣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보기는 해야 돼. 그런데 보통 없어요. 보통 없어서 보통 이제 원을 많이 보긴 하고 투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뭐 일단은 니네가 내신을 잘 봐야지 그 수시에서 수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내신을 못 보면 수시를 쓸 수가 없어요. 써봤자 떨어지긴 하니까. 그래서 수시가 거의 한 50% 정도 되고 정시가 한 5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워서 고2 때 배워가지고 바로 시험을 잘 보냐, 그거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선회하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토요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당장 2학년 때 배워가지고 바로 시험 봐서는 어려워. 수업을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수시가 좀 평가가 나겠죠. 그래서 하는 김에 좀 열심히 하고, 물론 어렵고 문제 다 풀기는 좀 어려운데, 요런 거다, 뭐 요런 좀 그런, 이런 거였구나, 뭐 이렇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0쪽에 속도와 가속도. 이게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속력이라는 말을 주로 써요. 속력. 속력이 얼마나 이렇게. 근데 여기는 속도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 가속도가 어쩌냐,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속력하고 속도의 차이점은 일단 정의가 달라. 정의가 다릅니다. 그 정의를 볼까요? 속도. 속도는 어쩌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분의 변위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분의 변위. 시간분의 변위로 계산해라. 고1 과정 하면서 선생님이 좀 강조해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운동량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속도랑 속력의 차이를 좀 구분하면서 하긴 했거든요. 운동량이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근데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계산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그러니까 이동거리라는 말하고 변이라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이동거리라는 말과 변이라는 말이 다르다. 이동거리는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변이는 뭐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변이가 나옵니다. 변이는 변이도 다 정의는 아셔야 됩니다. 변이. 그 다음에 뭐 위치부터 알아야겠네. 위치.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인데, 위치를 표현하려면 위치에 3요소가 있어요. 기준점, 방향, 거리. 기준점이 필요하고,
그 기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기준점에서 떨어진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 방향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여기 있네. 기준점이 있을 때 만약에 P점은 그냥 이건 오른쪽 방향으로 할게요. 오른쪽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할게요.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점은 없지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데 거리는 어때요? 둘 다 거리는 그냥 3이죠. 거리는. 그러니까 방향이 되게 중요한 물리량이라는 거야. 위치를 표현할 때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위도 방향이 중요한데 물체가 운동할 때 경로에 관계없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변이라고 한다. 변이는 뭐예요? 위치 변화량. 근데 경로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얘가 직선으로 쭉 갔을 때랑 이게 꼬불탕 갔을 때랑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같잖아. 그러면 변이는 똑같은 거예요. 위치 변화량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위치 변화량. 무슨 얘기인지 알까요? 이렇게 등산 같은 거 할 때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위치 변화량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 사람은 이동거리가 더 짧죠.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이 같아도 이동거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동거리는 진짜 이동거리야. 이동거리는 이동한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이다. 방향은 상관없어요. 근데 변이는 방향이 상관이 있어요. 북쪽으로 10m냐 남쪽으로 10m냐 이게 달라요. 위치가 다르잖아요. 위치가. 철수가 이제 이동하는데 철수가 그냥 직선으로 쭉 갔어. 7m를. 그럼 이동거리도 7m인데 변이도 7m야. 변이의 크기를 말하면 7m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동쪽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변이를 말해라 라고 하면 동쪽으로 7m 이렇게 말해야 돼. 동쪽이 빠지면 또 이제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0인 어떻게 됐냐면 이동거리는 봐봐 5m 갔다가 2m 돌아왔죠. 그럼 이동거리는 7m 맞지? 근데 위치 변화량은 얼마야? 위치 변화량은 3m야 3m. 서쪽으로 3m. 변이는 서쪽으로 3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직선 운동할 때는 이동거리랑 변이의 크기가 같아요. 물론 변이는 다르지만 이제 변이의 크기는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변이의 크기다. 변이의 크기는 그냥 7m예요. 변이가 얼마냐 이러면 동쪽으로 7m고 변이의 크기를 말하라고 하면 7m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크기를 말하라고 하면. 그래서 직선으로 움직일 때는 이동거리랑 변이 크기랑 같습니다. 근데 직선이 아니면은 항상 이동거리가 더 변이보다 커져요. 왜냐하면 변이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커집니다. 자, 처음에 정의를 좀 파악하고 하셔야 되고, 자, 개념 기본에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1번에 요의 이동거리 뭐라고 해야 돼? 이동거리 읽어보시고 이동거리 얼마라고 해야 돼요? 35m부터 이동거리 35m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20m 갔다가 15m를 돌아왔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변이는 뭐라고 해야 돼요? 변이의 크기라고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5m죠, 5m. 변이의 크기 5m입니다. 변이로 물어보면 동쪽으로 5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자, 밑에 6번 해볼게요, 6번. 6번에 보시면, 아직 안 했는데, 평균 속력을 써봐봐.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게 평균 속력이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물론 크기지, 크기. 변이의 크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속도는. 이거 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6번에 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200m 트랙이에요. 근데 A에서 B까지 직선거리는 40m래. 자, 뭐라고 했나? 근데 0이는 트랙을 가로질러 B점까지 직선으로 경로를 따라갔다가 되돌아오는데 20초가 걸렸군요. 되돌아오는데 이때 A와 B의 직선거리 40m이고 철수는 이제 반바퀴를 돌았네. 20초. 그러면 철수의 평균 속력은 뭐라고 해야 돼? 20초 동안에 몇 미터를 이제 이동한 거야? 100m죠. 반바퀴 돌았으니까, 그렇죠? 5m/s고요. 나에서의 평균 속도는 속도죠, 속도. 이 사람은 왔다가 다시 돌아왔지. 그럼 변이가 얼마야? 철수 거 속도. 아, 철수예요? 아, 미안. 철수구나. 철수는 변이가 얼마예요? 변이가 40이야. 근데 20초 동안에 그런 거잖아요. 2m/s가 속도야, 속도. 속도의 크기. 알겠어요? 네. 속도는 변이로 하는 거고, 속력은 이동거리로 하는 거고. 근데 0이는 왔다가, B까지 왔다가 오니까 몇 미터 달린 거야? 80m 달린 거야, 80m. 80m를 20초 동안에. 4m/s죠? 근데 평균 속도의 크기는 0이에요, 0. 중요한 게. 왜냐면 위치 변화량이 0이잖아. 열심히 돌았는데 속도로 계산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바퀴를 막 10바퀴를 돌았어. 아, 너 속도가 0이야, 이 사람. 속도 0이야. 왜냐면 위치 변화량이 0이잖아요. 이해 가세요? 네. 속도랑 속력으로 계산했을 때 값이 다릅니다. 근데 언제 같냐면, 이게 직선상에서는 같아요. 직선상에서는. 직선상에서는 방향이 안 바뀌잖아. 그러면 같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시 속도. 속력이나 속도나 다 좀 빠르기를 알려주는 그런 물리량이긴 한데, 속도라는 거는 빠르기 뿐만 아니라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고. 자, 둘 다 속력은 50km/h로 가는 거예요. 예. 속력은 같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속도가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동쪽으로 50이고 얘는 서쪽으로 50이니까 1시간 지나면 위치가 다르잖아, 서로. 어? 서로 위치가 달라. 1시간 지나면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가 있으면 또 다르잖아요. 속도는 같은 게 아니다. 근데 속도의 크기는 같은 거. 속도의 크기. 예. 그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건 아니어가지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인데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고 위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변화량을. 근데 이제 물리나 이런 거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기호 표기하는 것도 익혀 두셔야지 돼요. 델타라고 쓰는 거는 이렇게 델타라고 읽어요. 이거 델타. 델타는 물리량에서 변화량을 의미하고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다. 나중 빼기 처음이다. 요것도 이제 T2가 나중인 거죠. T2에서 T1을 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시간 간격이 나오죠. 시간 간격. 변화량이 나오죠. 그렇죠? 자, 속도의 크기는 변이의 크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다. 근데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같다.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 말하는 거죠. 속도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같습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자, 이게 위치 시간 그래프야. 항상 가로축, 세로축을 보셔야 됩니다. 물리량을. 얘가 이런 거예요. 위치가 여기 있다가 0초일 때. 한 t1 정도 지나니까 좀 갔어요. 이렇게. 좀 앞으로 갔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많이 갔네. 예. 힘내서 이랬어. 하여튼 이런 어떤 변화량이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원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x 증가량이 시간의 변화량이지. 시간의 변화량. 근데 이게 여기가 y축 변화량이 뭐야? 변이지, 변이. 이게 변이야. 위치 변화량인데 변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가 됩니다. 근데 평균 속도는 A점과 B점 사이의 평균 속도는 이 둘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T1에서 T2 사이에 평균적으로 요 정도 속도로 이동을 한 거야. 근데 순간 속도는 이게 이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은 나도 자동차를 잘 몰라가지고 이 속도 이 게이지가 이게 자꾸 변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 순간의 속도를 말하는 건데 순간 속도를 알고 싶으면 요 점에 접선이라고 하는 걸 접선. 요 순간 이렇게 공면에서는 원래 이렇게 공면에서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직선이 접선이 원래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실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요 점으로 바뀌면 이 접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만약 요 점으로 하면은 이 접선이 이렇게 하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에서의 접선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재면 그게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평균 속도는 간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 요 사이. 근데 순간 속도는 요때 붕 할 때 요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냐면은 평균 속도는 요 정도 기울기인데 이때는 좀 느렸어. 순간 속도가.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푹 빨라진 거야. 순간 속도가. 지금 여기에 얘 빨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잖아. 붕 빨라지다가 봐. 여기서 붕 빨라지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기울기가 느려지고 있죠?
기울기가 이제 안 가파라지죠. 그러니까 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아 빨라지다가 느려지는구나. 이렇게 기울기 찾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 구간에서의 속도는 평균 속도이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뭐 미분하라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미분해서 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프 통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프 통해서. 자, 원래 교육 과정상 그래요. 미분하고 이런 거는 원래 3학년 때 배우고 이런 거여서 그냥 그래프 통해서 배우시면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이고 방향은 없는 물량이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고 변이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속도에도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인가요? 이거 돌아가는 모습인가 보나. 하여튼 여기서 출발한 게 맞죠. 그래서 총 그 10m 이동한 거지. 10m 이동거리는 그럼 10초 동안에 10m 이동하면 평균 속력은 1인데 평균 속도는 시간이 10초 걸렸는데 위치 변화량이 6m잖아. 6m잖아. 그쵸? 0.6m/s가 평균 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자, 얘랑 서로 정반대가 되면은 하나를 플러스로 하잖아. 그럼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쓰시면 돼요. 정반대는 그런 거, 정반대. 직선상에서 정반대. 이게 지금 물리 원이기 때문에 정반대 이런 것만 나와.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일로 가고 어떤 애가 일로 가고 이렇게 방향이 뭐 이렇게 여러 개 평면상에서 나타나질 않고요. 정반대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2m/s면 얘는 마이너스 2m/s로 계산을 해야지 똑바로 나와요. 물리 그 통합과학에서 이제 그 운동량 계산할 때 이거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붙였었는데 기억하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시간 위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자, A와 B의 t초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는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위치 변화량이 어떻니? 위치 변화량이 A나 B나 위치 변화량이 어때? 똑같은 거야 이게. 위치 변화량 똑같은 거예요. 봐봐. 변이는 같은 거예요. 근데 A는 이런 거야. 이거는 직선상이라고 이제 써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A는 열심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이거 포물선 운동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고 직선상 도로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A는 갔다가 돌아온 거야. 이렇게. 이해 가나 이거? 포물선 운동 아니다. B는 그냥 쭉 간 거고 이렇게. 나중에 여기 같이 서 있네요 지금. 그래서 평균 속력은 A가 더 커요. 이동거리가 더 많으니까. 근데 평균 속도는 어때? 같은 거야. 알겠어? 머리 아프죠? 자, 속도가 일정한 물체의 운동. 이거는 왜 이런 그림이 나오냐면 이게 원래 이게 드라이 아이스 통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드라이 아이스 통. 요 안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요.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체가 돼서 여기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 놓으면 뿜어져 나와 이산화탄소가. 얘가 약간 떠. 약간 뜬 상태에서 슥 밀잖아. 그러면은 마찰이 없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 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여튼 요런 걸로 나타나서 있는데 0.1초 간격으로 찍었대 사진을. 다중섬광 사진 찍은 거죠. 얘가 0.1초 동안에 30cm 갖고 0.1초 동안에 30cm 갖고 0.1초 동안에 30cm 갖고 구간별로 속도가 어떤가. 속도가
일정한 거죠? 속도도 일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속도가 일정하니까 등속, 그러니까 원래는 속력인데 이게 등속, 직선은 방향도 일정하다는 소리지. 방향 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직선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V에다가 이거는 속력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어가지고 뭐 방향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V 곱하기 T는 이동거리 S, 이동거리 S라고 씁니다. 아마 시프트의 약자일 거야. 시프트 아니면 디스턴스인데 아무튼 이제 뭐 S라고 씁니다. 이거 이동 거리야, 거리. 그래서 이제 VT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 거리다.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은 봐봐요. 속도가 어때? 속도가 일정한 거지. 속도가 일정해. 근데 밑면의 넓이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 곱하기 시간 하니까 원래는 변인데 직선 운동에서는 그냥 이동거리랑 똑같은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동거리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변이야. 원래는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자 기울기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간분의 변이니까 기울기가 뭐예요? 속도거든요. 속도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어때야 돼? 일정해야지. 그쵸? 기울기 일정해야죠. 그래프 이해가시죠? 요런 거는 처음 속력이 있으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처음 속력이 없으면 정지한 애가 이제 운동하는 거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등속 직선 운동에서 속도가 지금 A가 더 큰데, 당연히 변이가 A가 크고요. 요거는 이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A가 속도가 큰데, 속도가 크려면은 뭐가 커야지, 이게? 기울기가 커야지, 기울기가.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커야지 속도가 크죠. 자, 옆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처음 속도가 있을 때는 밑면의 넓이 구하면은 변이가 나오는데요. 변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속도가 아니었구나. 미안. 속도가 아니었군요. 처음에 위치가 좀 기준점에서 앞에서 출발하는 얘는 기준점에서 앞에서 출발하는 애입니다. 얘는 그리고 VT는 이게 변이잖아, 변이. 그래서 나중 위치를 물어볼 때는 처음 출발점에다가 변이를 더해 주셔야지 나중 위치가 나오겠죠.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뭐 당연한 건데. 자, 일단은 속도라고 하는 거를 좀 배우고 있어요, 지금. 속도. 가속도는 더 어려운데, 가속도 전에 속도라고 하는 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자, 20쪽에 보시면 벡터랑 스칼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물리량 중에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것처럼 크기와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근데 시간이 원래 뭐 미래로 시간 이런 거는 미래는 사실은 어떤 방향은 아니에요. 동서남북 방향은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나 이동 거리나 길이나 질량 뭐 남쪽으로 10kg 이런 건 없어요. 속력 이런 거는 방향이 없거든요. 방향이 없는 거는 그런 물리량은 스칼라량이라고 하고,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 이런 방향이 있는 물리량은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힘 이런 것도 벡터량이고요. 힘도 이제 방향이 있어요. 힘도 오른쪽 방향 뭐 그다음에 뭐 운동량 이런 것도 방향이 있죠. 충격량 이런 거 방향이 있죠.
이런 거는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벡터량을 합성하거나 분해할 때는 방향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물리 원에서는 직선상에서만 할 거니까 뭐 이런 거 그렇게 따지진 않는데,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더해 주셔야지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중요했었는데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자, 변이 잠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위치는 기준점에서 떨어진 거리와 방향으로 나타낼 거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변이라고 하고, 변이.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고요. 이동 거리는 운동 경로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만약에 위치가 똑같다, 그럼 변이는 같은 거고. 자, 물체가 직선을 따라 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변이의 크기는 항상 이동 거리보다 작다. 왜냐하면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이,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변이, 그거를 속도라고 해요. 속도.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갖게 되고요. 구하실 때는 시간분의 변이로 구하시는 겁니다. 단위는 보통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써요.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면 환산해 줘야 돼. 뭔가 F는 M에 이런 뭘 계산할 때는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속도의 방향과 변이는 항상 같다. 방향 같다.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1초지 1초. 1초 동안의 이동 거리. 빠르게만 나타내는 물량이고, 그래도 만약에 직선상에서는 속도와 속력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은 변이를 구할 수 있다. 되시죠? 이런 건 없죠? 가속도 좀만 이따 하고, 아까 전에 1번, 6번 풀었는데, (2번부터) (7번까지) 6번 빼고요. 2번부터 7번까지 해보시고, 자, 봐봐요. 이런 거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직선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A는 B보다 6m 앞에서 출발한 거지, 그쵸? 그래서 4초일 때의 속도의 크기는, 얘가 이게 그래프가 끝난 거 아니고 이렇게 계속 되고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로 하시면 돼. 기울기가 4분의 10이네. 4분의 10 맞아? 4분의 10 그쵸? 4분의 요 10이잖아 10. 그래서 이제 2.5m/s이고, 4초 이후에 직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다면 12초인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뭐 이렇게 B는 근데 속도가 얼마죠? B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B는 2죠. 2. B는 속도가 2입니다. 2m/s. A 4 어? A 아니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맞노? 그쵸? 이동거리 이제 10m죠. 10m. 변이 10m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2.5m/s로 4초 12초구나. 12초를 가야 돼. 2.5 곱하기 12를 하셔야 돼요. 그럼 몇 미터 가는 거야? 변이가 얼마예요? 2분의 5니까 6, 5, 30, 30이죠?
근데 위치는 어떻게, 이건 변이고 델타 S고, A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36m 지점에 가 있는 거야. 왜 6m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변이가 2 곱하기 12니까 24m야. 근데 출발점이 0이잖아, 0. 그러니까 얘는 위치가 얼마야? 24죠. 근데 몇 미터 차이가 나냐? 12m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답은 12m 써야 돼, 12m. 됐어요?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데, 직선상에서 0에서 6초 동안의 평균 속도 봐봐. 0에서 6초 동안의 뭐야, 요거의 기울기지. 그 기울기. 평균 속도는 이 구간에 대한 속도이기 때문에 6초 동안에 9m를 간 거야. 평균 속도는 6초 동안에 9m를 간 거예요. 근데 1.5m/s가 평균 속도고, 6초일 때 순간 속도.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을 잘 그려놨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 점점만 하면 되지, 이 점점만. 3초 동안에 9m 가는 거야. 기울기. 순간 속도는 얼마예요? 3초 동안에 9m 간 거야. 3m/s가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알겠어? 구간에서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고, 접선에서의 기울기는 그 시간 6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사 4번에 방향이 자꾸 바뀌죠, 그쵸? 일정한 속력으로 달릴 수는 있으나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는 없다. 극가닥을 쓰시오. 운동 방향이, 속도는 방향을 같이 포함하는 물리량인데,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때의 속도는 이쪽 방향인데 이때의 속도는 이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악셀레이터를 밟고 일정하게 뭐 한 40km/h로 이렇게 그렇게나 갈 수는 있어요. 40으로 대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속력이 같은 거지 방향이 변하니까 속도가 같은 건 아니야. 속도는 계속 변하는 거야. 자, 5번 같은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 직접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A에서 B점까지 직선을 따라 V1의 속력으로 운동한 후 B에서 A까지 직선을 따라 V2의 속력으로 되돌아왔다. 이 물체가 왕복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자, 어려워. 그러니까 A 그림을 그려야 돼. A, B를 그리시고요. 거리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 여기를 S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S. 거리, 뭐 S미터 같은 거리. 갈 때는 V1이었어. 속력. 올 때는 V2였어요. 그러면 갈 때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 거 아시죠? 맞아요? 속력분의 거리. 시간.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은 V2분의 S.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원래 평균 속력의 정의가 뭐냐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래서 평균 속력 구할 건데 시간을 모르잖아. 이 시간을 모르니까 시간을 이렇게 나타낸 거야. V1분의 S 더하기 V2분의 S. 이게 총 시간이야, 총 시간. 근데 이동거리는 뭐라고 써야 돼? ES라 써야죠. 왔다 갔다니까 ES 왕복이니까. 이렇게 하면 S는 당연히 지워져야 돼요. 만약에 계산했는데 S가 남아있다면 잘못한 거야. 왜냐면 S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문제 풀려고 넣은 거예요. 항상 문자로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는 주어진 문자로만 표현이 돼야 돼, 답이. 그래서 이 지워지는 건 아시죠? 그쵸? 이렇게 요거 1분의 S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워지고요. 이거를 통분해야 돼. 통분해야 돼, 통분. 요렇게 통분되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거 이제 V1분의 1 더하기 V2분의 1. 통분해서 더하면 이렇고, 위에는 2죠, 2. 맞죠? 자, 그래서 V1 플러스 V2분의 2V1, V2 이렇게 되죠. 이게 답이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얘 2를 V1, V2분의 V1 플러스 V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누는 거 역수의 곱이잖아요. 역수치에서 곱하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답은 V1 플러스 V2분의 2V1 V2고요. 자, 쉽지 않죠.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7번. 아, 가속도 안 배운 거구나. 여기는 할 게 아니네. 미안해. 살아보는 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속도 배우겠습니다.